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 2025년 6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코칩에 대해 좀 깊게 다뤄봤었는데요. 네, 사업 내용부터 시장 상황까지 쭉 훑어봤었죠. 근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MLCC나 EDLC 같은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특정 산업 용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칩의 핵심 기술이나 또 성장성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그 지난번 코칩 분석 때 나왔던 주요 용어들, 이것만 좀 쏙쏙 뽑아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이게 왜 좋은지, 코칩의 진짜 가치가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바로 가볼까요? MLCC. 이게 뭐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전자기기의 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거의 모든 회로에 다 들어가요. 필수 부품이죠. 아, 쌀이요? 그만큼 기본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역할은 이제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전류 흐를 때 생기는 노이즈 같은 거 그런 걸 제거해주는 역할입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코칩이 그 오라클 같은 큰 고객사에 이 MLCC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 이게 최근에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연결되면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죠. 아, 단순히 부품 그 자체보다도 이걸 오라클에 납품한다는 그 사실, 그 공급망에서의 위치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EDLC인데요. 이것도 컨덴서, 커패시터의 일종인가요? 네, 맞아요. EDLC는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슈퍼 커패시터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아, 슈퍼 커패시터요? 네. 일반 커패시터보다 아주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배터리보다는 충전하고 방전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훨씬 빠르군요. 네. 코칩의 자체 브랜드 중에 칩셋 카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EDLC 기술 기반 제품입니다. 아, 칩셀 카본이 EDLC 기술이군요. 근데 방금 슈퍼 커패시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EDLC는 슈퍼 커패시터의 하위 개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슈퍼 커패시터가 더 큰 범주고요. 이걸 울트라 커패시터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지만 충방전이 느리고 수명이 좀 짧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일반 커패시터는 충방전은 엄청 빠른데 저장 용량이 작고요. 슈퍼 커패시터는 이 둘의 장점을 좀 합쳐보려는 시도에서 나온 부품이에요. 아하, 장점만 모아서. 그쵸. 순간적으로 아주 큰 힘, 그러니까 높은 출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충방전을 아주 자주 해야 하는 곳에 유리하죠. EDLC가 현재 가장 대표적인 슈퍼커패시터 기술 방식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코칩의 칩셀 카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초소형 슈퍼커패시터라고 하셨죠? 네, 칩셋 카본은 정말 작은 초소형 EDLC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나 서버 같은 기기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주 전원이 갑자기 딱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잠깐 동안이지만 시스템 메모리 날아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시계 기능, RTC 같은 거 유지시켜주는 그런 보조 전원 역할을 합니다. 아, 잠깐 버텨주는 거군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요. 그렇죠. 크기는 정말 작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 진짜 작지만 강한 부품이네요. 근데 코칩에 보니까 칩셀 리튬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이름에 리튬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칩셀 리튬은 코칩이 만드는 초소형 충전식 리튬 2차 전지 브랜드예요. 2차 전지? 그럼 이건 배터리군요. 네, 배터리죠.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안전성입니다. 보통 리튬 배터리 하면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화재나 폭발 위협이 거의 없게 설계됐어요. 오, 안전성이요.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성능도 괜찮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5분에서 10분 만에요? 엄청 빠른데요? 네, 빠르죠. 그리고 5,000번 이상 충전, 방전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수명도 길죠. 5,000번이요? 와. 그래서 기존의 동전 모양 건전지, 코인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회용 전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빨리 충전되고 오래 쓰고. 이거 완전 기존 건전지 대체할 만한데요. 네,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ESS인데요. 이건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맞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건 뭐 특정 부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걸로 전기를 만들면 이게 항상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씨 따라 다르니까. 네,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일단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체 시스템. 이게 ESS입니다. 아하. 근데 여기에 슈퍼커패시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 전력 품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빠른 응답 속도로요. 그러니까 ESS 안에서도 슈퍼커패시터가 활약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맞물려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코칠인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ESS 테마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뜨거웠던 이슈 같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코칩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주 큰 거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그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투입되는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맞아요.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MLCC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 센터에 MLCC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데이터 처리 이런 걸 위해서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칩이 데이터 센터 쪽 강자인 오라클에 MLCC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라클.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코칩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주 커진 상황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용어들을 하나씩 쭉 짚어보니까요. 코칩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이랑 사업 영역, 그리고 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는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뭐 MLCC 판다, 슈퍼캐패시터 만든다 이게 아니라 MLCC 유통 사업이 어떻게 스타게이트 같은 큰 프로젝트랑 연결되는지, 또 자체 기술인 칩셀 카본, 칩셀 리티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ESS 같은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코칩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용어 설명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